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토록 일본을 사랑하는 정부가 또 있을까요? 역대 대한민국 정부 중 가장 친일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이제는 부끄럽다 못해 쪽팔리기까지 한데요. 이쯤 되면 이들의 국적이 일본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정부가 다음 달 초 일본에서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 한 척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예. 그 이유를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아니 우리 군이 일제강점기 침략의 상징인 우길기에 경례를 해야 우리 안보가 지켜집니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우리가 일본군이에요? 일본 자위대입니까? 거기 경례해야지 우리 안보가 튼튼해지고. 거기 경례 안 하면은 우길기 경례 안 하면 한미일 동맹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관함식에 우리 함정을 보낸 건 2015년 이후 7년 만인데요.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를 향해 우리 해군이 경례할 것인가가 이번에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대놓고 이런 친일 행태를 자행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힌데요. 다음 달 6일 일본에서 열리는 일본 해상 자위대 창설 70주년 국제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합니다. 국방부와 해군은 1만 톤급 군수지원함인 소양함이 관함식 본행사에 참가한 뒤 다른 참가국 함정들과 인도주의적 연합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을 보내는 건 지난 2002년과 2015년 두 차례 있었습니다. 이후 7년 만에 다시 참석하는 건데요. 국방부는 과거 두 차례 참석한 전례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참가를 결정했다고 애둘러 설명했습니다. 해군은 지난 1월 일본 측으로부터 관함식 초청장을 받았지만 막판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문제는 일본 해상 자위함기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기는 우길기 문양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2015년 일본에서 열린 관함식에서 우리 구축함에 도열한 장병들이 우길기가 걸린 일본 함정에 탑승한 아베 신조 총리를 향해 거수 경례를 해 논란이 됐고 그 뒤에는 관함식에 함정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인 거죠. 이번 관함식에서도 우길기가 걸린 일본 함정을 향해 우리 해군이 경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국방부가 내놓은 해명이 기가 막힙니다. 국방부 측은 자위함기가 우길기와 형태가 다르고 모양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제사회도 이 자위함기를 정식 수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우길기 홍보물에서 자위대가 쓰고 있는 깃발에 대해 우길 모양의 사례라고 소개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측이 공식적으로 자위함기 역시 우길기의 세부 갈래로 간주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자신들의 자위함대기가 우길기라는데 대한민국 국방부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신박한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 군이 자위함기와 우길기 간의 관계를 가급적 멀리 떨어뜨리려 설명한 건데요. 아마도 국민적 반감을 무마하려 한 겁니다. 관함식 참석 여부는 이례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결정됐는데요. 일본과의 관계 개선, 특히 군사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이번 정부 기조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한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일본과의 우호협력, 동반자, 상생. 정작 일본은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없습니다. 왜 이런 바보짓을 계속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누구를 위한 친일일까요? 일본은 우리 관함식에 지난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 우길기를 달고 참석했고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는 우길기 개항이 안 된다고 하자 불참했는데요. 이게 맞는 거죠? 좀 미안하죠. 어찌 됐건 전혀 이제 본의가 아닌데도 좀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좀 미안하게 됐고요. 기왕이면 금년 내로 그게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많다는 거를 듣고 오늘 이제 힘들게 그렇다면은 12월 15일까지 다 변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겁니다. 회생과 디폴트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온 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킨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뒤늦게 강원도가 갚겠다며 보증했던 모든 돈을 올해 안에 상환하겠다고 뒷북을 치며 추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을 촉발시킨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본의가 아니게 사태가 이렇게 흘러갔다면서 조금 미안하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조금 미안하답니다. 나라를 제2의 IMF 금융위기 수준으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선 한다는 소리가 조금 미안하다는 소리인데요. 당장 석고대죄하고 도지사직을 사퇴해도 모자랄 판에 터진 입이라고 조금 미안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귀국 일정을 하루 앞당겨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취재진 앞에 서서 강원도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레고랜드 건설과 관련해 채무 보증한 2,050억 원을 올해 안에 모두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요. 이 2,050억 원을 갚기 위해 국민열세 50조가 이미 투입됐습니다. 내년 1월 29일까지 갚겠다고 밝힌 당초 계획에서 45일 정도 앞당긴 건데요. 뒤늦게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상환 시기 조정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중앙정부와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금융위기 사태를 초래하고 중앙정부가 50조를 급하게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야기한 데 대해서는 조금 미안하다며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발발 원인은 강원도가 아닌 금융회사에 있다며 화살을 엉뚱한 데로 돌렸는데요. 채권자인 BNK 투자증권의 회생 신청도 미리 알려줬고 넉 달치 선이자 38억 원도 지불했지만 금융기관이 성급하게 보증채무 불이행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보증채무 변제와 관련해 BNK 측과 충분히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그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중앙정부에까지 큰 부담을 안긴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자가 무슨 자격으로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어서 빨리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개인 돈으로 국민열세 50조를 변제하시던가요. 검찰 출신 정치인들의 무능함이 나라 경제를 통째로 흔들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경알못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헛발질로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며 우리 경제는 한층 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검찰 출신 경알못 대통령이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결국 2천억 원 정도로 막을 일을 무려 혈세 50조 원이 들어갈 정도로 사태를 키웠습니다. 전임 도지사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다 금융시장 전체를 교란했듯이 야당과 전 정부 말살에만 몰두하는 대통령 또한 나라 경제를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10번의 회의를 통해 민생경제 현안을 직접 챙겨놓으라 자화자찬했지만 무능과 무책임의 정부 성적표는 처참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로 내내 고통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는 물론이고 기업 체감 경기마저 2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는 수출마저 부진해지면서 본격적 경기 침체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선제 대응은커녕 늦장 대응으로 피해만 키웠습니다. 부디 이번 회의만이라도 쇼가 아니라 패닉에 빠진 금융시장의 위기를 타개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문제의 진원지이면서도 남일처럼 유감을 표명한 김진태 지사는 자신의 무능이 빚은 국가적 참사를 인정하고 즉각 지사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이번 진퇴양난이 가져올 경계의 파장과 그로 인한 참사는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끝까지 디폴트 선언한 적 없다며 책임만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무능을 인정하고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께 조금이라도 사죄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김진태 사태로 윤석열 정부 경제수장 3인방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확산될 단계가 아니라던 추경호 부총리,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다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후적으로 알았다는 최상목 경제수석, 한결같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능한 경제 수장들로 인해 1,700조 규모의 채권 시장이 기둥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당 출신 강원지사가 불붙인 사태에 경제당국이 기름을 부어버린 꼴입니다. 이 정도면 방조범이 아니라 공범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월 4일 중도개발공사 SPC가 최종 부도 처리된 이후 열흘이 지난 14일 추경호 부총리는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해결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23일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자금시장 경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태에 관해 제때 보고를 받은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은 김진태 사태의 심각성을 언제 보고받았습니까? 보고받았다면 어떤 대응책을 지시했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타이밍에 언제나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능한 경제 수장들에 둘러싸여 결제 도장만 찍는 무능한 바지 사장으로 오인받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